어, 거짓말하는 방법에 대한 예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는 며칠 전에 저희 패친 가운데 한 분이 올려주신 기사예요. 예. 대충 보시면 아시겠죠, 그죠? 입국을 금지하는 행위는 뭐 정치적 연극이다, 즉 의미가 없다, 뭐 대충 이제 이런 기사인데. 뭐 이런 거죠. 그죠? 대충 이제 그걸 만들어 보면, 명제의 형태로 만들어 보면 이런 식이 될 거예요. 이렇게 무의미하고 이게 사실이고 과거 데이터의 사례를 들어가지고 결국에 이제 기자가 원하는 건 이제 이거예요. 그죠?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다. 이제 이걸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이게 이제 가장 큰 명제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명제가 일단 사실이 아니에요. 그죠? 이게 이제 거짓말을 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라는 건데, 예. 이 명제가 사실이 되려 그러면, 예. 그러니까 이 예를 들은 거예요. 이 예를 들어서 S1 명제 1을 증명하는 게 사실이 되려 그러면 이 부분이 수학적인 명제의 증명이 돼야 돼요. 수학적인 명제의 증명이라는 게 뭐냐면 조건부 명제잖아요. 조건부 명제이기 때문에 조건부 명제, 수학에서 얘기하는 조건부 명제의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그러니까 여기 이 명제에서 S1이 true가 되려 그러면 S0에 해당되는 거는 무조건 true가 돼야 돼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 명제는 참인 명제가 될 수가 없어요. 예. 그럼 결국엔 어떤 명제가 되냐? 요 S2는 이런 식으로 논리를 가져감에 있어서 반드시 unknown 명제가 됩니다. 예, unknown 명제가 돼요. 그러면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기자 아저씨가 인식을 우리들에게 혹은 나에게 이 스테터스를 어떻게 인식했으면 해요? 참으로 인식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죠? 근데 실제 명제는 뭐예요? 실제 명제는 unknown이죠. unknown이에요. 자, 이렇게 될 경우에 이게 인식 면제가 이렇게 되는데 왜 이 기사가 거짓이냐 하면 이 예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 예 제가 지난번 동영상에 보여드린 건데 이 예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거죠, 이거. 그 예측이 참이다라는 이 명제를 쓰는 순간, 예, 이 명제는 무조건 false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이유가 뭐였죠? 요 예측이라는 게 unknown 명제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unknown인 명제를 참이라고 주장하는 순간 이 참이라고 주장하는 이 명제는 무조건 거짓이에요. 예. 그때 이제 이 얘기를 했었을 때 이게 물리학자의 모델이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측 모델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예측 모델이라는 말은 이게 unknown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조금 제너럴하게 얘기를 하면 unknown인 거를 사실이라고 주장하거나 unknown이라는 걸 거짓이라고 주장할 경우에 예, 그 명제는 거짓이 됩니다. 여기도 똑같죠? 그죠? 이게 결국에는 unknown인 문장이잖아요. 명제잖아요. 근데 그거를 참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 데이터의 사례가 사실이냐, 사례이기 때문에 사실이냐, 거짓이냐, 혹은 그 statement of fact가 true냐, false냐에 관계없이, 예, 얘는 무조건 unknown이에요.
무조건 false예요. 무조건 잘못된 거예요. 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 아마 기자가 기레기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아마 이제 이걸 조금 더 클리어하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마치 unknown인 명제인데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죠. 또 다른 예제 하나 들어봐 드릴게요. 이거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게 이제 색깔이 이제 이거 두 개가 같냐 다르냐 이런 건데, 혹시 뭐 시간 나시면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예, 요 부분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한번 가려보세요. 이렇게 가려보시면, 예, 가려보시면은 재밌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이런 거죠. 이게 이제 전형적인 전형적으로 이제 감정적 인식을 이제 소위 말해서 미니플레이션 하는 건데, 이 기사를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FATA 전 국장, 그러니까 이거부터 설명을 할게요. 이게 뭐냐, 이렇게 볼 때는 이게 달라 보이고, 이거를 이렇게 가리고 보면은 이 색깔이 같아 보이죠, 그죠? 그럼 어떤 명제를 내가 이 위에와 아래가 색깔이 같다 라는 명제가 있다고 했었을 때, 이 명제는 어떻게 돼요? 예, 변하죠. 손을 갖다 댈 때랑 손을 갖다 대지 않을 때 변해요. 그죠? 그러면 이 명제, 그냥 그 명제 하나만으로는 변하는 명제예요. 근데 그거를 사실이라고 주장을 하면 어떻게 되죠? 네. 또 거짓인 명제가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틀림없이 이렇게 보면 달라요. 그죠? 그리고 아마 이거는 색깔상으로도 달라요. 예. 다른 게 맞죠. 근데 가리고 보면 같아 보여요. 인식을 그렇게 한단 말이죠. 예, 이게 이제 그 사람의 실질적으로의 명제는 이게 같은 게 참임에도 불구하고 얘를 가릴 경우에 다르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게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이제 감정적인 인식을 했을 경우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한국 코로나 대난 진단 능력 보여줘 라고 하는 근거가 뭐죠? FDA 전 국장이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FDA 전 국장이 얘기했으니까 맞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사실 이 코로나 진단 능력이 대단한 것과 FDA 전 국장이 말한 것은 전혀 관계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명제를 사실로 판단을 합니다. 뭘 기준으로? 누가 얘기했느냐를 기준으로.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감정적 인식을 이용한, 그러니까 정신적인 부분을 이용한 미니플레이션. 아마 6번일 거예요. 제 기억이 맞으면. 인식을 잘못하는 거죠. 사실은 이거는 이제 현재로서는 unknown이에요. 그죠? unknown인데, 이 사람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믿는 거죠. 근데 이제 이제 다음 기사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의 근거를 제시를 했어요. 제가 다음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FDA 전 국장이 한 얘기입니다. 이런 통계를 가지고. 그럼 대충 이렇게 하면 정리를 하자면 이래요. 뭐 이거를 굳이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도 사실은 데이터가 이제 그거죠. 확진자 결국에 이제 한국이 잘하고 있다는 근거가 이제 발견자 수가 월등히 높다고, 이제 확진자 비율이 높기 때문에 월등히 높고, 발견 비율이 높기 때문에 월등히 높다, 이런 식인데, 이게 가만히 보면, 얼핏 보면은 이제 논리적 흐름이 이런 것 같아요. 확진자 비율이
높으면은 무조건 확진자 비율이 드라마틱하고, 확진자 비율이 드라마틱하면 이거 한국 기준이죠. 한국이 발견을 잘하고 있다. 예. 발견 비율이 무조건 높으면은 무조건 이거고, 드라마틱 하면은 이거고, 하면은 이거다. 이런 거죠. 예. 지금 이 사람의 논리적인 흐름은 이래요. 그리고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명제에서 출발을 해서, 예. 저는 이 사람이 통계를 가져온 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물론 뭐 잘못됐다고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근데 뭐 그렇더라고 뭐 설령 참이라고 해도, 예. 그 스테이트먼트는 false입니다. 왜 false냐면 이게 이제 조건부 명제가 되면은, 조건부 명제라는 게 뭐냐면 앞에 거를 만족할 경우에 그 결과를 무조건 만족한다는 거거든요. 예. 그게 이제 조건부 명제예요. 근데 지금 이거대로라 그러면 뭐냐면 확진자 발견할 비율이, 이 논리대로라 그러면 확진자 비율이 높으면 무조건 확진자 비율이 드라마틱하다라는 게 증명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사실은. 그죠? 확진자 비율이, 발견 비율이 높다고 해서 확진자 대 의사가 찾는 비율 자체가 드라마틱하지는 않아요. 그죠? 근데 그러면 왜 이런 식의 흐름이 나왔냐? 사실은 이게 감정적인 의식의 흐름에서 나온 거라서 그렇거든요. 예, 무슨 얘기냐면 한국은 잘하고 있어. 예. 한국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존재하고, 이런 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확진자 비율이 높은 거야. 이 사람의 감정적인 흐름은 이래요. 이 감정적 의식의 흐름이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논리적인 인식이 아니라 감정적인 인식이에요. 근데 감정적인 인식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논리의 흐름이 있는 것처럼 전개를 했죠. 네.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제 집합과 명제를 알면 증명하는 건 쉬워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어떤 인과관계가 P이면 Q이다라는 인과관계가 있으면 이걸 증명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 조건을 만족하면은 이 조건이 무조건 만족이 돼야 돼요. 예. 그죠? 근데 이 조건을 만족하면 이 조건이 무조건 만족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반대가 항상 성립하진 않죠. 그죠? 그래서 반대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를 예를 들면 증명은 끝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조건부 명제가 false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나중에 증명하는 법을 할 때 그거는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증명을 한 그거예요. 예. 결국에는 뭐냐면 이게 P면 환자 비율이 반드시 많다. 그러니까 확인 비율이 반드시 많다고 해서 그 검사를 빨리 하는 것만은 아니다. 그죠? 문제가 필요한 거는 확진자 수가 많다는 거는 검사도 빠르지만, 그죠? 그 확진자 수 자체도 많은 거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반대의 증명을 해주면 결국에는 뭐가 되냐면 이 S1 오리지널의 논제는 unknown이 돼요. 근데 unknown이 됐는데 지금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건 뭐예요? 한국 잘하고 있어. 그게 참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똑같아요. 아까 처음에 드렸던 예제랑 똑같이 돌아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unknown 명제를 true 혹은 false로 확정을 하는 순간 그 명제는 무조건 거짓말이 돼요. 무조건 false가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거죠. 이게 이제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이상
그 마카오 김 교수의 절묘한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이야기가 절묘하게 느껴지셨다면 지인분들에게 공유를 해주세요. 늘 그렇듯이 판단은 각자의 몫입니다. 제가 판단은 각자의 몫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게 지금 이 강연까지 포함을 해서 어떤 나름대로 있어 보이게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했지만 이렇게 검증 과정 혹은 증명의 과정을 이렇게 복기를 해보면 조금 이제 애매한 구석도 있어요. 예, 애매한 구석도 있고 조금 안 맞는 구석도 있고 그래서 자신에게 이제 100% 이게 맞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렇게 하는 순간 거짓말이 됩니다. 제가 무슨 얘기 하시는지는 이제 제 강연을 들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의 어떤 그런 논리나 강연에 대한 증명을 스스로 하셔서 그게 동의가 되면 이제 제 얘기를 받아주시면 되고 그게 동의가 안 된다. 그걸 굳이 제가 앉아가지고 당신의 인식이 틀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무거운 듯 하면서 가벼운 주제니까 조금 생각할 거리를 가지면서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두 번째 강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